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티스트 웨이로 12주간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실행하게 될 가지가지가입니다. 이번 주는 1주차로 경의감 되살리기입니다. 1주차 경의감 되살리기. 이번 주에 당신은 창조적인 모험을 천천히 시작하면서 아주 어린 시절 기억 속으로 침잠에 들어갈 것이다. 뭐든지 가능할 것 같은 친숙한, 그러나 어쩌면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을 느낌의 경이로움을 되찾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지평의 탐험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낡은 생각, 다시 말해 회의주의와 자기 검열이라는 내부 장벽, 창조성은 몇몇 소수에게만 주어진 매우 드문 재능이라는 외부 사회의 추정,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 등을 검토하고 폐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좀 더 연민을 가지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이야기를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놀라워하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 어린 시절의 호기심으로 되돌아가기. 우리 내면 가운데 창조에 관여하는 부분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 부분은 경외감으로 가득하고 새로운 경험에 눈빛이 초롱초롱해진다. 어린아이들은 한 번에 한 가지씩 발견한다. 아주 사소한 부분도 호기심을 일으킨다. 어린아이들은 성인과는 다른 시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울 때 서두름이라는 개념이 없다. 모든 새로운 발견은 가장 최신의 흥미로운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그 다음에 경험이 형성된다. 성인은 종종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점을 잊어버리고 빨리 배우라고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즉시 해결책을 찾아내라고 조바심을 내며 다그친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매우 너그러워져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특히 은퇴 초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 시기에는 당신 자신에게 아무리 너그러워져도 지나치지 않다. 목적의식을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목적의식 없이 당신이 표류한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공포감이 찾아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모닝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그리고 산책은 당신에게 구명포트가 되어줄 것이다. 이 세 가지 기본 도구는 당신의 하루와 한 주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준다. 이 체계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가 생길 것이다. 동시에 회고록 작업을 위한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당신은 새로운 관심사와 열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꿈과 열정을 다시 일깨우게 될지도 모른다. 풍부하고 스릴 넘치는 여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물론 맨 처음부터다. 본능적으로 탐험에 마음이 열려있는 어린 시절의 우리 자신을 기억해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특별하다. 우리가 진정한 열정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실마리는 그 기억 속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과제로 회고록 1주차인데요. 이 회고록을 쓸 때는 매주 하는 회고록 탐험에서 나이를 10위로 나눈 횟수만큼 다루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만 60세인 사람은 이번 주에 태어난 순간부터 만 5세까지 되돌아보게 되겠죠. 60을 10위로 나누면 5살이니까요. 여기에 질문 목록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질문 목록 10가지를 빠르게 생각하면서 써가는 거예요. 이 질문들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되살리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나이를 12로 나누니까 한 만 3.5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10가지의 질문에 사실
잘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기억이 남아있는 가장 과거로 돌아가서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요. 그 질문들은 1. 어디에서 살았는가? 2. 누가 당신을 돌보았는가? 3. 반려동물을 키웠는가? 와 같은 아주 쉬운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따라가면서 회고록을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다. 이런 농담이 있다. 내가 피아노를 배우고 나면 몇 살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피아노를 배우지 않아도 어차피 그 나이가 될 거예요. 최근에 나는 초보자가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 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좋아요 버튼을 누른 숫자가 엄청났다. 한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76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잘 배우고 있다고 했다. 나는 60세가 되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65세에 선생님은 내가 당족의 발전을 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아직도 초보자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매주 작은 노트를 품고 피아노를 배우러 갔다. 선생님은 그 노트에 그 주 과제를 기록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종종 초보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고자 한다면 그 보상으로 어린아이 특유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작은 경우가 많다. 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꿈을 향해 아주 작은 걸음 하나를 내딛는 일이다. 너무 늦었다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강력한 장애물이지만 사실 꿈꿔왔던 활동을 시도하는 데 있어 그것이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새로운 영역을 탐험할 때 우리는 종종 인생 경험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깨닫는다.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장기전을 지긋하게 지켜볼 수도 있다. 우리는 전문 지식을 식별할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스릴을 느낀다. 초보자가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 네. 손에 펜을 쥐고 공책에 1부터 5까지 쓴 다음에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일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나는 땡땡땡땡을 하고 싶다. 인데요.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만일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나는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 싶다. 만일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나는 보디빌더가 되고 싶다. 나는 만일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나는 영어 회화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라는 것을 썼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5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내면 검역안입니다. 넌 잘하고 있지 못해. 넌 더 잘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내면 검역안이다. 내면 검역안은 비판적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난데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넌 더 잘할 수 있었어. 넌 잘해야 했어. 라고 내면 검역안이 언급하면 종종 우리는 이 비판을 우리 자신에게 반복해서 가한다. 내면 검역안을 대면할 때 검역안을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성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 도움이 된다. 내면 검역안을 대면할 때 검역안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성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 도움이 된다. 오히려 검역안은 우리가 그에게 맞서며 저런 말을 하는 건 그저
오히려 검열관은 우리가 그에게 맞서며 저런 말을 하는 건 그저 내면 검열감일 뿐이야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희화화된 악당에 가깝다. 우리는 어리석다고 느껴질까봐 두려워서 종종 꿈을 접어버린다. 내면 검열관의 목소리를 이성의 목소리로 여긴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리석은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미래의 보상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내면 검열관의 목소리다. 내면 검열관은 전형적으로 회의적이다. 우리의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검열관이 가장 맹렬한 공격을 아껴두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 검열관에게 나이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나이절에 허를 찌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는 최근에 나이절을 격돌시키는 책을 썼다. 내가 쓴 모든 페이지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한 비평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다. 젊은 작가였다면 나는 너무 낙담해서 글쓰기를 포기했을 것이다. 좀 더 나이가 들고 현명해지자 어느새 나는 나이절의 공격에 분노하게 되었다. 그 분노는 저술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다.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할 줄 알게 되었다. 오, 나이절, 안녕. 이번에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우리의 내면 검열관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피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다. 그러니 이제 당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단, 내면 검열관의 공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라. 낙담하지 말라. 내면 검열관은 얼간이다. 네. 그래서 이 내면 검열관을 위축시켜라 라는 세 번째 과제가 있어요. 이 줄리아 카메론은 내면 검열관에게 나이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몇 분 안에 내 내면 검열관의 이름을 적고 검열관을 묘사해보라고 합니다. 검열관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지 몇 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가장 즐겨 쓰고 비난하는 말과 모욕적인 행동은 무엇인지 아마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면 그려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고약한 존재를 그리고 이름을 붙이고 묘사해보는 동안 내 인생에서 내면 검열관의 힘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회의감과 겨루기입니다. 출처에 상관없이 회의감은 보편적이며 파괴적이다. 이러한 불안감을 파악하고 떨쳐버리며 우리 자신의 부정적 신념이나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신념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모닝 페이지를 25년 넘게 써오면서 모닝 페이지가 영적 지혜에 믿을 만한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닝 페이지에 나는 강렬하게 쓴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다음 귀 기울여 듣고 들은 것을 적는다. 안내자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부드러우며 단순하다. 그 목소리는 내게 당황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는 세심하게 잘 인도받고 있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 앞길에 한치의 오류도 없다고 말한다.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지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땡땡을 시도해보라. 그것을 시도하면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된다. 행동을 통해 내면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때 내면의 회의감은 줄어든다.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내면의 회의감을 제압할 수 있게 되지만 주위 사람들의 회의감과는 계속 맞서야 한다. 회의감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선한 의도이겠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두려움에 초점을 맞출 뿐 꿈이 실현되면 따라올 기쁨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은퇴 초기에는 아기 걸음마처럼 작은 우리의 걸음을 응원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를 발견한 젊은이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놀며 공상에 잠기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손을 뻗어보고 흥미를 가질 분야에 가볍게 발을 담가본다. 이번 과제는 적극적인 친절이라는 과제예요. 회의감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두려움은 연민으로 치유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친절한 행동 3가지를 기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 행동들 중 하나를 골라 실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친절한 행동 3가지를 골라 그 중에 하나를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간 점검 사항인데요. 이번 1주차 경의감 되살리기의 마지막 단계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도전 과제 4가지가 있죠.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산책, 그리고 회고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하와 동시성, 이 동시성이란 바로 그곳에 마침 그때 우연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든가 흥미를 갖고 있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든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티스트웨이 1주차 경외감 되살리기를 모두 마쳤는데요. 다음 주에는 2주차 자유로움 되살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가지가지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